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행복하고 유쾌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남정미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다리 꼬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를 별로 안 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나 다리 안 까지거든요, 사실. 근데 다리 꼬는 분들 보면 막 두 바퀴 이렇게 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몸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밑에 더 이렇게 해봐요.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안 되네요. 돼요? 네. 되세요? 전 돼요. 돼요? 우리 거만한 월요일부터. 예.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짝짓기가 되니까 몸에 안 좋아서 저는 안 꼬는 거였거든요. 예, 제가 하는 방법이 다들 안 믿는 눈치지만 하는 방법이 좋았네요. 고소하겠습니다. 다리 꼬지 말아야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정미 씨는 자기만의 건강 비법 뭐가 있을까요? 다리 꼬면 일단 골반이 들어지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비법인데. 다리 꼬면 거의 왜 아버님들, 할아버님들 이렇게 장기 둘 때 이렇게 하고 그렇지, 꼬잖아요. 양반다리 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예. 일단 건강 유지 비법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웃는 거. 왜 그렇죠. 방송인들이 같은 친구가 무슨 뭐 동창회나 이런 친구 찾기나 이런 데서 봐서 만나면 나보다는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가식이건 뭐건 일단 많이 웃으니까 그래요. 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웃으면요 네. 복이 옵니다. 만병통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하루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컷 한번 웃고 시작해볼까요? 어떡해요? 잘 웃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분요. 네, 오늘은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쪽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안 구해지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에요, 저 진짜. 유연해요. 네. 자, 그럼 우리 유 기자만의 건강 비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걸어요. 많이 걷는다. 기자는 원래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쓰는 거거든요. 어, 부지런히 걸어 다니면 네. 취재가 잘 되는 거죠. 걷는다. 저도 바꿀래요. 뭘로요? 저도 걸어요. 네. 네. 많이 걸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컨설턴트께서 나만의 건강 비법 뭐가 있을까요? 남들 모르는 거, 뭐 걸어요, 웃어요 이런 거 말고 좀 신선한 거 없을까요? 암만 아이디어 컨설턴트라고 해도 불쑥 던지시면 제가 전에는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류근원 기자님하고 비슷하게 많이 걷는 편인데 네네. 걷는 것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걸으시면 또 많이 보게 되니까 창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주말엘라 분들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걸어보시는 것도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걷기 참 좋죠. 네, 아주 잘 마무리를 그래요. 해주셨습니다. 걷기와 웃기 너무 좋죠. 네. 서진 씨는 뭐 있으세요? 나만의 건강 비법? 저는요, 잠을 많이 자요. 그것도 좋죠. 주말은 잠 푹 자는 거. 푹 자요. 네. 꿈도 안 꾸고. 네. 네, 웃으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한 뼘 가게 창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컨설턴트님? 네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손바닥이요? 네. 손바닥? 네. 한 뼘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네. 이만치 좀 적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뼘 가게는 적은 공간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1인 창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지식 산업에 대해서만 1인 창업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뼘 가게라고 이쁘게 표현되는 이런 가게처럼 노점이라든지 혼자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다양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엘라들한테 이 한 뼘 가게의 다양성을 좀 보여주려고 몇 가지 사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한뼘 가게 말 들어서는 진짜 작은 가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님, 이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한뼘 가게가 뭐예요? 한 뼘 말 참 예뻐요. 한 뼘. 사실은 이 한 뼘 가게 얘기하기 전에 창업 트렌드를 제가 좀 짚어주고 가고 싶은데 네. 요즘 창업 트렌드가 3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스몰, 네. 슬림, 셀프예요. 이게 사실 한 뼘 가게랑 통하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뭐 10m 제곱, 그러니까 3평 이하 사이즈, 네. 이동형 매장, 샵인숍 이런 작은 매장들 다 총괄해서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그 다루는 제품이 슬림해야 된다. 그래서 간편한 제품들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셀프. 혼자 또는 부부 창업 정도를 네네. 그 한 뼘 가게에 포함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뼘 가게 이름이 참 이뻐요. 그렇죠? 정말 이뻐요. 서진 씨만큼 이뻐요. 네. 어색한가요? 진실 자, 아닌 게 너무 느껴지네요. 그래요? 그럼 정미 씨만큼 이뻐요. 네, 알겠습니다.
한뼘 가게 정말 이름이 이쁜데 네. 한뼘 가게 하면은 저희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일단 떡볶이 떡볶이. 집 예전에 그렇죠. 좋네요. 그리고 뭐 아삭 토스트 이런 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삭 토스트. 네, 이런 거 좀 생각나고요. 한뼘 가게 저는 뭐 작은 액세서리 전문점 이런 그래요, 것도 그래요, 좀 맞아요. 생각이 나고. 그 저는 어디 미용실 가니까요. 그 안에 샵인샵으로 네일 케어 하시는 맞아요. 분이 혼자서 그래요. 이렇게 진짜 샵인샵으로 조그맣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정말 예약 안 하면 못 받을 정도로 그래요. 엄청나게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 딱 말하면 떠오르는 순간 번뜩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뼘 가게를 하기 위한 적당한 아이템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적당한 아이템들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네일 아트 샵에 어떤 샵 안에 네일 아트 샵이라든지 여성 전문, 그다음에 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액세서리 전문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준마렐라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례로 60대 주부가 할 수 있는 거. 60대도 준마렐라일 수 있으니까. 이시니까. 우리 준마렐라의 아주 귀중한 고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50, 60대 되시는 분들이 마땅히 뭘 하려고 그러면 아이템을 찾기에 참 난감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집에 가시면 가족들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국수. 그렇죠. 국수. 네. 소면. 네. 소면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계란 지단하고 뭐 야채 조금씩 올려놓고 네. 멸치국물 육수 잘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례에서 컨테이너 하나라고 하면 가로 뭐 예를 들어 6m 이내, 세로 3m 정도의 진짜 3평 이하 정도의 공간인데 한쪽에는 주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국수만 팝니다. 국수만 팔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장이 테이블 매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벽면에 따라서 일자 매장으로 돼 있어요. 네네. 고객이 불편하셔도 맛 있고 양 많고 값싸니까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머니, 60대 아주머니가 국수 가게를 통해서 혼자서 만들고 서빙하고 고객들도 도와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괜찮네요. 네, 괜찮죠. 그리고 또 50, 60대 아주머니가 국수가 손맛으로 이렇게 맛있게 만드신 네. 다음에 툭 던져주면 가져가서 먹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맞아요. 손님들이 또 갖고 가서 먹으면서도 또 재미도 네, 있고요. 재미도 있고요. 정도 그래요. 느껴지고 맞아요. 한뼘 가게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국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다른 아이템이 혹시 있나요? 네, 또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는 또 예, 박 제가 기자님, 유 기자님이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미용실 창업을 하나 예로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미용실이요? 미용실은 사실은 너무 많이 포화 상태라서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 작은 사이즈로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습니다. 그럼 오히려 고객 만족도도 늘고 또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면서 오히려 대형화돼 있는 미용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그래요, 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저 아는 후배가요. 네. 여자 후배가 그 머리를 하는데 그 디자이너가 머리를 감겨주고 끝까지 뭐 파마도 말아주고 끝까지 다 해주는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예약제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죠. 예약된 손님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고객들도 만족하겠네요. 그러니까 돈 내고 약간 좀 나 혼자만 그래요. 이렇게 대우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방송 작가님 네. 이 한뼘 가게 미용실에 예약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요? 예, 그만치 이 고객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요 미용실은 좀 무조건 커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새로운 발상의 그래요. 전환이네요. 우리 작가님이 네.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힘들 텐데. 비용이 그닥 예약제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손님이 왕창 몰렸다가 빠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타이밍에 맞춰서 예약제로 들어오시면 솔직히 그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조금 간판 같은 것만 가게는 작지만 정말 간판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굉장히 세련되게 딱 예. 해놓으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아이템 봤는데 또 다른 아이템 있다면 또. 네, 또 다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통 일식집에나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크로켓 같은 게 있죠. 네네. 네, 이런 크로켓 같은 것을 먹으려면 일식집 가서 뭔가 정규 메뉴를 먹고선 그다음에 그걸 서비스로 먹는다거나 서브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길거리 음식 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크로켓을 정통 일식집에서 만드는 방식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점포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 인건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는 고정비가 적게 들잖아요. 한뼘 가게는 혼자서 하니까. 네. 그러니까 크로켓을 잘 만들어 놓고 싸게 500원 정도에 파니까 줄을 서서 먹더라는 거예요. 노원 쪽에 가시면 이 크로켓 가게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점에서 줄 서 있다 싶으시면 한번 줄 서서 드셔보시면 역시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떡볶이 정도 생각하고 액세서리 네. 가게 정도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정말 한뼘 창업 정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일본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네. 일본에 보면은 그 오자사라는 3.3m 제곱, 그러니까 한 평짜리 가게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양갱을 팔거든요. 양갱을 하루에 150개만 팝니다. 더 이상은 안 판매네요. 팔고요. 판매. 연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개를 하루에 다 팔린다고 생각하면 양갱값 따져보면 365일 계산하면 연매출이 무려 40억입니다. 40억이요? 40억. 양갱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겠나 양갱이 얼마예요? 싶은데. 40억. 일본 돈으로 좀 비싸죠. 양갱 비싼데 인기가 있으니까 입소문이 나 있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숨은 고수들이 국내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양갱이랑 잘 맞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양갱과 잘 맞는 음식. 차 차 종류를 같은 그 옆집에다 파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굉장히 이 매운 음식점 있잖아요. 그 옆에 슈퍼에는 냉장고 3개 우유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맞아. 네. 자두맛 맞아요. 우유 같은 거, 무슨 뭐 음료수. 여러 가지 우유가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옆에 딱 차리니까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 얻어먹는 거네요, 같이 있다가. 그렇죠. 저 아는 분도요, 그 석관동 쪽에서 아는 분은 아니고 이제 뭐 얘기 들어가면 또 알겠지요? 네. 그 분이 저기 되게 대기업에서 파삭파삭한 그 치킨을 만드시는 그 연구소에 계셨대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와서 이제 내가 뭐 할까 했는데 평생 바친 게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대기업 가서 먹으면 그럼 할아버지 이제 있는 거기에서 네네. 근무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조그만하게 진짜 자기네 우리 화장실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우리 한창 닭값이 12,000원, 15,000원 할 때 그분이 6,000원에 파셨어요. 한 마리에. 그 대박 나셔서요. 지금 여기저기에 체인점? 그 체인점을 따로 내갖고 또 돈을 또 엄청 버셨더라고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잘 되는 한뼘 맞아요. 가게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군요. 그 한뼘 가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 그리고 그래요. 또 준마렐라 분들이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창업이라는 것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속이 있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창업이기 때문에 노동 강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 강도가 적은 아이템으로 추려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일이라든지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좋지만 고객의 반응이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하는 시간이 길죠.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음식은 맛있고 양이 많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면 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성한테 똑같이 액세서리나 뭐 국수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지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말하더라도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뭔가의 요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이런 아이템들을 찾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자신의 적성하고 맞는 것을 그건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신이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래요. 이 한뼘 가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업종도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느 것보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장점을 쭉 말해봤는데 네. 이 고객의 입장으로서는 또 한뼘 가게가 얼마큼의 또 장점이 있길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차리려고 하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우리 또 정민 씨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력 만점인 한뼘 가게의 특별함.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뼘 가게 이래서 좋다. 그래요. 한뼘 가게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보는 고객의 거죠. 입장에서죠. 네. 일단 저는요. 네. 나만을 위한 가게일 것 같다는 느낌? 어. 그렇죠. 나만의 어떤 아지트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골목에 작은 골목에 조그만 가게인데 남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지트의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유명해지면 또 기분 나빠요. 또. 빈정상해. 근데 그 집이 유명해지잖아요. 네. 그거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들어가고 나면 손님 많이 그럼요. 오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뭐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 그래요. 맞아. 그렇죠? 또 맞아요. 어떤 장점이 저도 있을까요? 그런 아기자기함 때문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주인과 약간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러니까 단골이 되기가 쉽다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 기자님 뭐 어떤 그 압구정동에 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네. 네, 그 교회 앞에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긴 테이블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요리사가 서빙도 해주고 해주는데 예약만 해서 하루에 한 손님만 받아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작은 규모지만 아주 럭셔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거기 오는 손님은
내가 이 집을 전체 예약한 거예요. 내 파트너를 위해서. 네.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의견 냈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요. 네.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명품 대단하시네. 포장마차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할 걸. 네, 그렇죠. 테이블 한 2개 정도만 놓고 테이블에 그냥 한 명이 이제 계속 서빙을 해주는 거죠. 문어발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각인 이렇게 쫙 찍어갖고 루이비항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어발 팔고. 어쨌든 이야.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 나온 것들이 랭킹 안에 들어있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매력 만점 한뼘 가게 특별함 한뼘 가게 이래서 좋다. 4위입니다. 네. 아담한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래요. 요런 거죠. 이런 건 맞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우 정말 어떻게 가게가 너무 춥네. 아우 어떻게 핫팩을 아우 가게가 따뜻해졌어. 이렇게 핫팩 하나로. 핫팩 하나로. 네. 가게가 너무 덥네. 환풍기 엥. 아우 시원해졌어. 이렇게 아담한 가게 사이즈. 그렇지, 좋다는 그렇지. 거죠. 네. 예. 여자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그래요. 예. 김우 씨 같은 남자분들도 좋아하고요. 그렇죠. 좋아. 저는 일단 그 가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내가 다 예약을 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왕이 된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그럼 3위는요? 네. 3위는 싸고 맛있고 작지만 알차니까. 그래요. 오, 그래요. 뭐 작은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싸고 맛있으면 일단 뭐 게임 끝이죠. 그리고요, 이게 굉장한 마케팅 효과가요. 가게가 작잖아요. 그럼 손님 한 5분만 와도 줄을 서게 됩니다. 맞아. 그렇죠. 꽉 찹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사람이나 안에서 보는 사람은 여기 손님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또 요거 사람 굉장히 심리가 네. 줄 서 있는 집이잖아요. 가보고 싶잖아요. 가보고 싶어. 막 맞아요. 예약합니다. 그런 네. 집들은 예약이 꽉 잡혀 있어요. 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그걸 주는 거죠. 대기표. 번호표. 근데 번호표 딱 보면 4번. 이 정도. 그렇지만. 저녁 8시인데 그렇죠, 4번. 그렇죠. 네. 받으면 느낌은 좋죠. 맞아요. 어쨌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2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한뼘 가게 이래서 좋다. 2위입니다. 네. 혼자 가도 어색하거나 눈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오, 그렇군요. 몇 분 오셨어요? 예, 저희 2명 왔는데 죄송해요. 몇 분 오셨어요? 1명. 예, 그럼 오세요. 예. 1인 샵인 거예요. 그래요. 혼자만 오실 수 있는. 이런 데가 좋아요. 눈치 안 보이고. 남자들이요, 혼자서 술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좀 울적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너무 큰 포장마차나 이런 술집은 또 못 가겠고요. 그렇다고 또 무슨 바나 이런 데 가서 위스키를 먹자니 맥주 먹자니 좀 돈이 아깝고요. 이럴 때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혼자 딱 먹을 수 있는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이야기도 하면서 하고. 그런 집 참 그립습니다. 술 다 먹고 살짝 엎드렸다 나가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오셔 200만 원입니다. 네, 거기서.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군요. 자, 제가 1위 알아볼까요? 한뼘 가게 이래서 좋다. 1위. 네. 1인 미용실 나에게만 올인 특별 대우 받는 기분. 그래요. 다 말씀하신 그렇죠. 것들이죠. 아까 제 후배 작가님 얘기했던 영향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가보니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작가님이 헤어스타일 별로였는데. 아직 안 간 거 아니에요, 예약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뼘 창업. 도대체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상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평균 2,000만 원 정도로 보시고 네.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동네 상권따라. 일단은 창업 비용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아니, 어쩌면 네. 500 미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쵸? 끌리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성은 어떤가요?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 미만 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수익성이라는 생각에서 모든 걸 창업하시면 새 거라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내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직기나 이런 그 기계 같은 것들이 새 것 같은 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한뼘 가게에서는 가급적이면 새 거보다는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쓰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서 수익성은 매우 달라질 것 같은데요. 투자비 대비 이런 좀 내실 있는 어떤 경영 정책을 피신다면 네. 사실은 수익성은 누구보다도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창업자 여쭤보면 카메라 들이미면 나는 이렇게 두둑히 여기만 만져보라고 내실 있는 창업 그 수익이 될 것 같아요. 두둑한 주머니 같은.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상권이 도대체 이 한평 창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권인지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이템별로는 좀 다르지만 네. 중심 상권이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침에 이동객이 많은 곳이 그래요. 더 좋을 것 같고 또 퇴근길은 좀 자리가 있는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중심 상권에도 이 도로 쪽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 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그렇군요. 소문이 나면은 이면도로 임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그래요. 수 있으니까요. 예. 맞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이 회사 앞에서 토스트 파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평 가게라고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토스트 하나 먹는 동안에 사갖고 가는 토스트들이 3, 40개예요. 맞아요. 하나 먹는데 제가 뭐 1분,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와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회사원들 위하고 치고 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에 딱 폈다가 후다닥 팔고 나면 쑥 가고. 출근길 아이템이 다르고 퇴근길 아이템이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성, 그다음에 상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뼘 가게 창업할 수 있는 성공 포인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아이템들을 주로 보시면 아주 단품 아이템이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기보다는 단품 아이템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수익성 면에서도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가 됐든 크로켓이 됐든 미용실이 됐든 어떤 미용실이 된다면 서비스니까 가급적이면 1인 고객 한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차별화되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아이템, 내가 잘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한평 가게가 이제 좀 창업 비용도 다소 적게 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우리 준마렐라 여러분들 위해서는 항상 창업 자금이 준비돼 있어요. 네. 여성 창업 지원금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고 네. 또 소상공인 창업 지원센터에서 또 해주는 게 있고요. 또 경영 운영하다가 경영 개선 자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창업 자금 지원금을 받기는 어렵고요. 네네.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추가로 받는 걸 고려해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데 네. 교육도 미리 좀 받으셔놓고 네, 그렇죠. 교육 받으면 나오죠. 예.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한뼘 창업, 한평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한뼘 가게. 창업, 네. 한뼘 가게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다 좋은 얘기들만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거 나 할만한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분명히 유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저희가 창업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꼭 알으셔야 되는 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성공 아니면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자신의 적성에 무엇보다도 맞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비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방법을 찾으세요. 무엇보다도 보여주는 창업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한 한방 가게는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 네. 창업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뼘 가게 이야기 들으시고 귀가 이만해지신 분들 많으실 것 많으실 같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 두 분 각각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잘 된다 그래서 트렌드를 막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네. 자신이 정말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를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작게 시작하는 거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곧 한뼘 가게니까 일단 자기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내 적성과 맞는 가게.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거.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말고 할 줄 아는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도전해 보십시오. 창업이라는 건 어차피 생각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 도전하는 거니까 저는 도전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렇다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래요. 이것도 좋죠. 참 중요합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뼘 가게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내용 알아보셨는데 혹시 한뼘 가게 관심이 생기세요? 저요? 많이 생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한뼘 가게에 대해서 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덤비지 마시고요. 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